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위증 교사는 무죄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당연히 끝나지 않았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번이나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각 재판별로 3심까지 당연히 시간을 끌 테니까 15번이나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 교사 요것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낙담할 이유도 없고 이재명이가 환호성을 지를 이유도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재명이 형은 지금 세상 살판 난 것처럼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TK 가가지고 또 난동 부린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원래 11월 29일 날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무려 지금 재판부가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늦췄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제 그 1심 재판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시는 것처럼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2심 같은 경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은 아닙니다. 어떤 그 여자 그 판사님이 담당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이게 3주 가까이나 선고를 늦추다 보니 그리고 늦춰지겠다라고 결정이 된 것도 선고를 한 이틀 정도 앞둔 상태에서 27일이었나?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심진우 부장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고가 이틀 남았다라고 한다면 선고문도 다 작성을 해놨을 텐데 왜 갑자기 이거를 늦추는 것일까? 뭔가 법원이 또 딴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늦춰졌다라고 해도 재판의 그 결과 자체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었을 때는 이화영은 100% 유죄가 나올 것이고 이게 유죄가 된다면은 이화영의 변심, 이화영이가 쓰는 새로운 스토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식으로 변심을 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또 배신하게 될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대북 선거 문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이랑 이재명이가 사실상 공범입니다. 검찰 또한 그렇게 공범으로 보고 있고 사실심까지만 정리가 된다면 이화영의 얘기가 이재명의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그냥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 돼요.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요 얘기만 이제 딱 있으면은 이재명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달에 충분히 그 전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화영이는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왔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네 죽고 나 죽자 아니면 네 살고 나 살자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실례로 2024년도 5월달 불과 올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 측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까?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살고 싶으면 이화영도 같이 살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었을 때 일방적으로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화영 본인도 살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향후 정치 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건이다. 본인들이 다 실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심까지도 이화영이가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화영이가 언론 보도가 안 된 것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화영 2심 이후에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다?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요거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데 무려 검찰은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17번이나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재명의 반론은 뭐냐? 이화영이 자기 몰래 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2심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언들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이재명의 그 업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이화영의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봤을 때 이재명이가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화영이 나 몰래 했다.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애당초 이화영이가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됐던 것도 없었던 직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이재명이가 자기 어떤 그 대북, 그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어떤 민주당 쪽 인사들과는 다르게 자기는 북쪽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직책까지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화영이가 나 몰래 했다? 나 몰래 그거 뭐 전자결제를 하고 나 몰래 결제를 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사업, 다른 것도 아니고 수천억 가까이나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자기 몰래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때 당시 이 얘기를 듣고 이화영이가 심경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인간이 수틀리면은 나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겠다.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17번이나 보고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이화영한테 2019년도 7월달 구체적인 날짜가 다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는 보고를 받고 이화영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해 2019년도 1월 달에 쌍방울이 중국에서 북한과 협약을 맺을 때 김성태가 전화를 또 걸었죠. 그렇죠? 그거 이제 이화영이가 전화 두 사람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또 이재명이 얘기했습니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인사했다라는 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어떤 분들은 그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의 어떤 진술이나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17번이나 보고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습니까? 이화영이 그렇게 진술한 게 술자리 회유로 검찰의 회유랑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고 있으니, 만약에 법원이 지금 이 여자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화영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17번 보고했다라는 걸 파악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정말로 회유가 됐다라는 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왜? 애당초 이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소장을 작성할 때 체포동의안 그 통과시킬 당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당시 공소장에도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화영의 자백.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검찰이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17번이나 보고했습니다 라고 파악했던 건 이화영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이 됐거나 영상이 됐거나 문건이 됐거나 지금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17번 보고했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지 이화영의 진술만을 가지고 파악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2심 재판 결과 이후에 이화영의 어떤 심경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느낄 겁니다. 아, 판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내가 또 9년 6개월이 선고가 되네? 아니 이번에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12년 13년 가까이는 선고가 되네? 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된다면 자포자기 심정으로서 자기가 새로운 이야기, 이재명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최후 진술 저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뭐 제가 수감된 곳이 0.8평이다, 24시간 CCTV가 나를 감시하는 뭐 독방에 있다, 이건 그냥 뭐 감성팔이 쇼하는 것이고, 다음 거 바로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검찰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이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6만 4천 건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찾은 게 내가 방문 요청 결제한 게 있다라는 것인데, 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결제했다. 이것도 뭐겠습니까? 결제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결제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결제했다라 그래서 자기가 결제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방북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 이재명의 방북에 대해서 요청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둘러대고 있습니까? 관행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미 최후 진술에서도 이화영이가 다 실토를 했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 문건이나 영상이나 녹취록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본인 또한 최후 진술에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이고, 2심 재판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나 내가 수를 써봤고, 그렇게나 신진우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렇게나 민주당이 당적인 차원에서 술자리 회유다 국회에다가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근한동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화영이는 분명히 이재명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이미 그런 식의 논조가 읽히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끌어졌다라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김혜경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판 결과 늦춰졌지만 그렇다라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었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 확인하느라 늦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